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군수용 핵물질 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에서 공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김 차장의 지난달 16에서 20일 방미 당시 미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 판매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원자력법상 농축 우라늄의 군수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동맹이라도 핵 비확산을 위해 핵물질의 군수용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까지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자 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 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민수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차장이 미국까지 가 의사를 타진한 것을 두고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고받기를 통해 핵잠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독자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김 차장의 지난달 방미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이번 방미 때 핵잠수함 연료 독자 생산을 예외로 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선 핵잠수함 자체 건조도 거론된다. 해군이 2017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과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번 암건조엔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체 건조든 다른 나라로부터의 도입이든 결국은 원자력 기술과 연료를 민수용으로만 통제하는 한미원자력 협정상 예외를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용인할 경우 동북아 분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예외 인정 아닌 전체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대식 해군 추진한다던 한국형 핵잠수함 3년간 인터넷 자료 수집분.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핵잠수함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해 해마다 조직만 개편했을 뿐 실제 진행된 내용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핵잠수함과 관련해 수중전력발전 TF를 운영해왔지만 핵잠수함 전문가가 아닌 상군 인원 2명이 이미 공개된 국내 외 핵잠수함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쳐 실질적인 연구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국외 핵잠수함 관련 군사자료는 획득에 불과해 이미 공개된 인터넷, 문헌 자료 위주로 수집하는 등 핵심 기술을 모으는 데에도 실패했다. 또한 그간 운용됐던 TF는 전략자산에 있어 수상, 수중, 항공 등 부문을 가리지 않고 총망라해 자료를 수집해온 터라 핵잠수함 건조를 주력 사업으로 다룬 것도 아니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1-25 국방중기 계획에서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핵잠수함 건조를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군 측은 핵잠수함에 대한 수요 제기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핵잠수함 건조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의에 국방부와 합참 차원, 해군 본부와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 발언도 단순한 정치적 수사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핵연료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조율 없이 진행되는 핵잠수함 추진에 군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수중전력발전TF는 해군 기획관리 참모부장과 전력소요차장 주재로 3년간 16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원자력 분야 기초교육 수집 자료 공유 활성화 방안 토의 등 서무 중심 업무에 치우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신용만 할뿐 탁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중전력발전TF는 2017년 미래전력발전TF라는 명칭으로 신설됐으나 미래수중전력발전TF, 수중전력발전TF로 명칭을 변경하다 올 1월 해군본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중전력과로 흡수됐다. 강대식 의원은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공약 이행의 방식으로 뚝딱 처리해선 안 된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수천 명이 20에서 30여 년 걸쳐 건조하는 만큼 원점으로 돌아가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 이후 예산안이 통과되며 다음과 같은 부대 의견이 달렸다. 방위사업청은 AI 무인 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문하는 의견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보고 3의 배치 3를 핵 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이래 해군이 끊임없이 도입을 꿈꿔온 전력이다. 핵잠수함이 필요한가, 타당한가? 해군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하고 무기 획득을 결정할 때는 필요한지 타당한지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한 상태다. 더불어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잠수함을 막기 위한 전력은 잠수함이 아니라 대잠 전력이다. 또한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개발을 어렵게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아마도 미국에서 구입해와야 한다. 이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의 전력을 한국군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과도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다. 바닷속 원자로의 안전 역시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의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서는 군사작전을 위한 전력. 핵잠수함뿐만이 아니다. 한국군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인 F-35B 탑재를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국방 예산에는 함정 개념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71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작전이나 연안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다. 국방부는 2020에서 2024 국방중기 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해군 작전사령부 개편 등을 추진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전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갖추고 원거리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군에 이러한 능력이 왜 필요한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영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일 뿐이다. 한국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15일 제51차 SCM에서 채택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공동의 원칙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인도, 태평양 전략과의 연결 지점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다. 신남방 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의 협력은 현재는 군사 분야가 아닌 경제 협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 봉쇄를 위한 배타적인 전략이고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미 국방부인 만큼 이러한 협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동참하고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갖춰나가면 향후를 미국이 남중국 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전력을 확보하면 어딘가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군의 핵잠수함, F-35B 탑재를 위한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 등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무기 획득 계획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군 단독의 연구 영역으로 결정하지 말라. 군이 위협 해석을 독점하면 결론은 군사력 팽창이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